잠시 후 MBC 뉴스투데이 경남이 방송됩니다. (72년) 역사의 힘으로 세계 속의 대학으로 달려가는 경남의 힘. 글로벌 경남대학교가 현재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역대 선거와 비교해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권력 교체가 가장 큰 변화겠지만 소지역 대결 구도가 수그러들고 신도시 지역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역대 사천시장 선거는 대개 옛 사천 출신과 옛 삼천포 출신 간의 소지역 대결 구도로 치러졌습니다. 지역 갈등을 부추긴다는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표를 손에 쥘 수 있다는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는 달랐습니다. 송도건 후보가 옛 사천에서, 차상돈 후보는 옛 삼천포에서 더 선전했지만 과거와는 달리 표 쏠림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야 대결 구도가 더 부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신도시 지역이 선거 변화를 주도하는 경향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조규일 진주시장 당선인은 30개 읍면동 가운데 25곳에서 승리했지만 신도시 지역인 충무공동과 금산, 초장, 판문, 가오동에서는 갈상돈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정치 변화에 민감한 신도시 입주민들이 전략적으로 진보적 투표 성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시장 후보를 추천한 정당에 대한 또 그 어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평가에 좀 더 무겁게 아마 이렇게 보지 않았나. 자신의 한 표가 정치정을 바꿀 수 있다는 체험이 거듭될수록 출신 지역 투표나 묻지마식 지지 등 과거 방식의 투표 성향은 점점 사라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종성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거제와 통영, 고성, 이른바 남해안 벨트가 모두 진보 진영 당선인이라는 점입니다. 변화의 원인과 당선인들이 풀어야 할 과제를 장영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거제와 통영, 고성은 민선 초대 단체장부터 6번의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통틀어 모두 보수 진영 후보가 차지했습니다. 득표율의 차이는 있었지만 진보 진영 후보는 세 지역 모두 단 한 번도 단체장 자리에 앉지 못했습니다. 24년에 걸쳐 보수 진영 단체장의 정책이 만들어졌고 예산과 인사 구조도 여기에 맞춰졌던 셈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거제와 통영, 고성 유권자들은 시장 군수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당선인들은 하나같이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새로운 거제를 만들고 일로서 실천으로서 반드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 여러분을 섬기면서 통영 발전을 위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고성군을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진보 진영 후보들의 남해안 벨트 싹쓸이는 조선업 장기 침체로 돌아선 민심이 선거를 통해 변화를 기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역 경제의 사실상의 몰락에 대한 두려움이겠지요.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줬고 정부 여당의 강력한 지원을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희망이 이번 표심에 담기지 않았을까. 국가산당과 조선업, 관광, 수산업 살리기는 거제, 통영, 고성 당선인들이 임기 초반에 꼭 해결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현 정부와 도지사 단성인 그리고 통영, 거제, 고성 단체장이 한 벨트가 되었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이 지역 조선업 회복이 가장 절실하고 시급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보수권 단체장들에 맞춰 고착화된 공직사회 관행과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 역시 새로운 단체장들이 변화시켜주길 유권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서부 경남 지방의회도 대폭 물갈이됐습니다. 그동안 보수 정당이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지만 앞으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윤주화 기자입니다. 두 번의 낙선 이후 세 번째 도전만에 도의회에 입성하게 된 진주 2선거구 민주당 성현석 당선인. 워낙 보수세가 두터운 지역이라 이길 거라 자신하지 못했다는 성 당선인은 진주 재도약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주가 발전하는 재도약의 계기는 혁신도시와 항공산단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축에 제가 경제환경 관련 역할을 7번 떨어지고 8번째 만에 승리한 진주 1선거구 민주당 장규석 당선인 역시 마찬가지. 진주 전체 도의원 4명 가운데 절반인 2명이 민주당에서 배출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말 선거를 치르고 보니까 민주당 바람이 이렇게 거세게 불었는데 정말 시민들께 감사드리고 8번째 도전에 이룬 소중한 당선인 만큼 저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초로 민주당 단체장이 배출된 남해군에선 도의원까지 민주당이 휩쓸었습니다. 서부 경남 8개 시군 광역의원 13석 가운데 민주당이 승리한 곳은 3곳. 기초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96석 가운데 30%가량인 30석을 차지했습니다. 진주시 의회도 대폭 물갈이됐습니다. 민주당 최초로 전 지역구에 당선자를 내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거의 비슷한 9석과 10석을 각각 나눠 가졌고 무소속 1명에 민중당 1명이 나와 보수 쏠림이 사라지고 균형을 이루게 됐습니다. 거대한 변화를 마주하게 된 지방의회. 특정 정당의 독점 구조에서 벗어나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허정무 창원시장 당선인이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시정 업무 파악에 나섰습니다. 허 당선인은 인수위는 주요 업무와 현안을 정확히 살펴보고 새로운 창원의 비전 제시를 통해 시민 통합과 미래 발전의 큰 그림을 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수위 조직 가운데 새로운 창원위원회는 창원 시민들의 민원 상황을 속속들이 파악해 사람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굵직한 일들이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말은 무난한 날씨와 함께 보내실 수 있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상쾌한 공기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만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창원 15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예년 기온은 약간은 밑돌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올라서 낮 최고 기온 27도가 예상됩니다. 네, 이어서 위성 영상입니다.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선선한 동풍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약간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양산 23도, 거제도 23도가 전망됩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진주 15도, 거창은 13도에서 출발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진주 26도, 남해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고요. 천문조에 의해서 바닷물의 높이도 높은 기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오르며 더 덥겠고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돼 징계위원회 회부하기로 한 현직 판사 13명 가운데 창원지방법원 소속 판사 2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들이 이번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양승태 사법부 시절 원세훈 관련 재판과 국가배상 사건 판결 등에 관여한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창호 함양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임기를 보름 남겨두고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어제 군 의원들에게 모두 1,100만 원의 여행 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임 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됩니다. 한편 임 군수는 인사청탁을 대가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성동조선 노동자들이 회생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경남도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성동조선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한 회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결정권이 도지사에 있지는 않지만 김경수 당선인이 아픔을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중앙정부와 함께 성동조선의 온전한 회생을 위한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했습니다. 농협사과 전국협의회를 비롯해 6개 과수류 품목별 전국협의회 임원진이 최근 긴급회의를 열어 과수납과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피해 농가 생계 보장을 위한 지원 현실화와 영농 기반 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전국 과실주산지에서는 열매가 노랗게 변하고 씨방이 마르면서 과실이 떨어지는 낙과 현상이 다수 발생했으며 특히 홍로를 포함한 조생종 사과의 피해가 컸습니다. 낙동강 경남 네트워크는 어제 성명을 내고 환경부는 낙동강 수문 개방을 위해 농업연수 시설에 대한 점검과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수문이 개방돼 있는 금강과 영산강 일대는 남조류가 발생하지 않는 반면 수문을 개방하지 않는 낙동강 함안부 구간만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며 수문 개방으로 보수위가 내려가더라도 농업용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시설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월에 완공된 창녕 굴림수영장이 어제 개장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창녕 공설운동장 주차장터에 들어선 창녕 굴림수영장은 지하 2층, 지하 1층에 연면적 2,800제곱미터 규모로 성인과 유아용 실내 수영장과 헬스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